오늘도 호두나무 이야기 지난번에 이어 2탄입니다. 오늘은 저기 산 너머 한 젊은이가 호두나무 100그루 200그루도 아니고 500그루 심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느 날 덩치가 좋고 아주 멋진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냥 처음부터 여기 선배님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나를 언제 봤다고 선배님 선배님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마을에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그 선배님이 한 분 살고 계시다고. 그 선배는 바로 제가 이제 숲 해설을 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숲 해설가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숲 해설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저는 숲이나 뭐 자연 뭐 이런 거 좋아서 그냥 또 그런 거 공부했어요. 그때 참 저기 누구더라 그 도종환 선생님 또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강의하셨었죠. 여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여기 오기 전에 숲해설 공부를 했다고. 근데 물론 뭐 숲해설 공부를 또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딱 볼 때 별명이 바우거든요. 바우. 근데 그 별명에 정말 탁 맞는 그런 스타일. 완전히 우직하고 딱 보면 의리의 사나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그런 젊은인데 숲해설을 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오고 가고 가끔씩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네 그 농장에 그 위에 그 낙엽송인가 나무가 빽빽이 있었는데 그거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호두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나무를 뭐 그냥 보기 좋게 몇 그루 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 500그루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네 그렇게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래서 추진력 있는 건 알지만 일단 한두 해 몸도 쉬어가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도 해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이제 호두나무를 심어도 되겠냐고 이제 물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당장 뭐 말하자면은 좀 여유가 있는 친구여서 그렇게 뭐 당장 뭐를 그렇게 급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겠고 한 그런 거였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 밭 정리를 하고 또 길도 이제 쫙 내고 그러더니 정말 호두나무를 500주를 뚝딱 심은 거예요. 정말 추진력 끝내줘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묘목 심어보면 알지만 처음에 이렇게 심으면은 뭐 5m 이렇게 간격으로 해도 그 나무가 크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간격을 10m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커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잘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해 두 해 뭐 풀도 열심히 베어주고 뭐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올해가 7년째인데 원래 이제 호두나무는 다른 과실나무는 3년 정도면은 이제 첫 열매가 맺히고 특히 포도나무 같은 거는 한 해만 지나도 첫 열매는 맺혀요. 근데 이제 호두나무는 대략 토종 호두가 한 7년 정도 되어야 첫 열매를 맺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바우님이 심은 호두나무는 조금 계량종으로 종류가 약간 틀린 건가 봐요. 그래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맺히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많이 맺히고 그 다음에 많이 맺히고 그래서 올해는 수확이 많았습니다. 워낙 한 그루에 조금씩만 맺혀도 그 나무 그루수가 500주나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호두 진짜 깔끔하게 아주 갈무리를 잘했고 아주 열매도 실하고 그 정성 들인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이웃에 서로 나눠 먹고 올해는 이제 수확량이 많아서 좀 팔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형님 사실은 제가 한 5년, 6년 그 전에 이 호두나무 심을 무렵에 형님의 그 조언을 들었으면 절대로 자기가 호두나무 500주를 심을 일은 아니었는데 내 성격이 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갈수록 수확량이 많아지고 그걸 또 따는 거, 또 껍질 벗겨서 상품으로 내는 거 이런 게 뭐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작년 올해는 혼자서 이렇게 해봤대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사람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무를 심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 농장의 규모가 제법 크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보통 걸음으로 해서 이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 2시간 남짓 걸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걸음 같은 거 줄 때도 그냥 트랙터인가 뚜루룩 갔다가 이제 나무 하나 이렇게 탁탁 놨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또 사하륜 트럭을 하나 샀고 또 껍질 까는 거 박피기도 샀고 또 호두를 또 조금 어느 정도 건조해야 되니까 건조기도 들여놨고 또 창고도 또 이걸 보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짓게 됐고 또 아무튼 소소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 지난번에 그 호두나무 그 설씨 어르신이 그 엽총인가 뭐 하여튼 그 총을 가지고 다람쥐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어르신이야 이제 뭐 60 몇 주인데 우리 여기 바오님은 500주가 넘어요. 그러니 그 농장에 다람쥐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정말 호두를 백로 때 무렵에 우리가 털거든요. 그런데 그 백로 전쯤 호두 막 익어갈 때 어떻게 알고 다람쥐가 여기는 아직 청설모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쬐끄만 다람쥐 정말 그 토종 다람쥐가 또르륵 올라가서 그 단단한 호두 알갱이에 이렇게 그 뭐죠 드라이버를 이렇게 구멍 내듯이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만 쏙 파먹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똑 따가지고 그게 이제 호두가 한 가지에 이렇게 가지에 달릴 때 양쪽으로 동글동글 달려서 이제 이렇게 세워놓으면 눈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를 입에 이렇게 딱 물고 고룩하고서 도망가요. 저도 도대체 저렇게 조그만 다람쥐가 어떻게 그 호두를 따나 물고 가나 했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입에 물고 그 입 옆에 불룩하게 있는 게 막 땅에 닿는데도 또르륵 또르륵 잘 가거든요. 이런 거 정말 봐야 되는데 진짜 평생 한 번도 이런 거 어, 저기 볼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시골살이를 또 하는 만큼 했는데도 호두나무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호두나무 그렇게 심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사업을 아주 크게 했었고 또 유학도 하여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참 재밌게 해요. 누님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시골을 왔는데요. 저는 시골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온 게 아니고요. 학교도
다른 사람 7, 8살 때 들어가는데 나는 어린이인지 6살 때 갔고요. 그러니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빨리 갔어요. 심지어 유학도 빨리 갔고요. 유학에서 돌아온 것도 빨리 돌아왔고요. 사업도 빨리 했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항상 한 템포 빨리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형수님, 형님 그런데요. 모든 게 빠른데 죽는 것도 빨리 죽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농담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소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는 저기 애주가라고 하나?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물론 아주 절도 있게 술을 마시긴 하지만 그 금정산 막걸리 애호가예요. 매니아. 그래가지고 1년에 마실 막걸리 그 값을 그 회사에 입금해 놓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꾸러미로 10병씩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뭐 도시에서 너무 직장생활 힘들게 하는 친구들 찾아오면 그 금정상 막걸리 이렇게 한 잔씩 해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저희 집에도 그렇게 보내요. 근데 지금 고백하자면 그 금정산 막걸리가 약간 텁텁하다 할까? 약간 껄쭉하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은 껄쭉한 게 싫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에이 형님이 그냥 인사로 그러는 거라 그러면서 꼬박꼬박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술빵을 만든 적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바우님 늘 고맙죠. 그리고 또 젊은이가 마음씀이 얼마나 큰지 아무튼 그래요. 그 뭐 와이프야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 뭐 농사라든 뭘 하든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서도 아니 뭐 서울이나 도시에 좋은데 왜 저렇게 왔지? 또 뭐 사업이 잘못됐나? 하면서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시골이라는 게 또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해서 젊은이뿐이 아니라 아무튼 뭐 농사 같은 걸로 수익을 내는 게 오랫동안 하신 그 전문가이신 분들도 힘든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농사에 한번 몸담아 보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살아본 중에 너무너무 요즘, 그러니까 요즘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 산속에 내려와서 그 삶이 가장 자기는 따뜻하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자기한테 맞는 그 옷이 있듯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진짜 겉모습을 보거나 이럴 때는 글쎄 그런 생각을 하나 할 정도로 좀 도회적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두나무를 500그루나 심은 바오님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호두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 견과류 종류 그런 거, 뭐 깨금나무 같은 거, 또 뭐 아로니아, 뭐 블루베리, 아무튼 베리 종류하고 제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견과류 같은 것도 쭈루룩 심어가지고 이제 견과류 중에서도 개합나무 뭐 열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익기도 전에 벌써 다 따놓은대요. 이 그 다람쥐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제 심었으니까 좀 걱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젊은이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그 농사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잘 이렇게 연구하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호두나무 이야기 그냥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모두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고 따뜻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